안녕하세요. 맘뚱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간호학과 그리고 이제 보건계열에 관한 좀 문의가 많아서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자, 그 학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괜찮은 주제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정말 간호학과 매우 경쟁률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역시 계속해서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구조학과 역시 앞으로 좀 경쟁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좀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좀 추세입니다. 자, 그럼 간호와 보건 계열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연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의 역량, 특히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가 2024학년도부터 이제 대학교, 대표적인 건대, 그다음에 뭐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런 주요 외대, 주요 5개 대학교에서 발전 가능성을 진로 역량으로 평가하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합격했던, 소신에서 합격했던 아이들을 보면, 진로 역량이 정말 뚜렷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진로 역량이 좀 보이지도 않고 좀 두리뭉실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학종에서 좀 그다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여러분들도 자, 그 선배님들 정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신 이상 합격했던 여러분의 간호학과 선배님들은 이런 주제로 많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주제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주제로 보고 이런 주제의 소재를 가지고 역량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식으로 재가공을 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간호학과니까 당연히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호기심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카페인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 친구들을 향해서 과연 학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다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책상에 앉을 때의 그 자세라든지 왜냐하면 거북목이라는 허리 디스크가 종종 학생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과 해결 대안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것을 서서히 자기는 의학 계열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정리 이렇게 좀 그렇게 터전을 잡아놓고 나가는 선배님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봉사정신을 하는데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간호학과와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인본주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사회 문화라든지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 통합사회라든지 그런 과목들이 있죠. 자, 그런 과목들에서 어떤 하나의 책을 가지고 이제 봉사의 정신의 중요성을 엮어 나가는데 단지 봉사 정신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학과든 다 작성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인본주의적인 봉사 정신을 어필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간호학과와 의학계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제대로 보여줬던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고 여학생인데, 내신이 2.3인데요. 2.3인데, 가톨릭대, 아주대, 중앙대, 간호학과를 모두 3관을 합격시킨 그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여학생이 최종적으로 중앙대를 합격하게 되어 중앙대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중앙대 가겠죠. 지금 중앙대 워낙 핫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2.3 가지고 중앙대 간호학과를 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그 여학생 제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다. 이게 내신만 살짝 보시니까 그분이 내신이 2.3 가지고도 이런 주제로도 충분히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요. 1학년 때, 2학년 때 간호사의 역량이라든지 인본주의적 봉사 정선이라든지 그런 점들이 당연히 드러났는데 3학년 때 와서 동아리 활동에서 인공지능과 AI,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러한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3학년 때 매우 두드러진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왜 그 장애인에 대한 것을 갑자기 그렇게 심화시켰냐라고 봤더니 이미 2학년 때 장애인들을 위한 책이라든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것을 이미 토대를 마련해 놨었어요. 토대를 마련해 놓고 나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4차 산업, 어떠한 뭐 인공지능 시스템, 그다음 사물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는 점을 굉장히 심화시켜서 합격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자, 그 여학생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여학생이 그것 때문에 합격했다라고 저는 보장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면접 때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그것만 물어봤다고 하면 뭐 말 다 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돼서도 이미 이런 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첨단 의료기기, 이제 3D 프린터라든지 의학계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압 산소기 같은 경우도 저 화학 투에서 이제 고압 산소기 원리가 들어가거든요. 이처럼 다양한 의학에서 쓰는 첨단 의료기기, 뭐 CT라든지 MRI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자, 그런 점들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조사 같은 경우 이제 고1, 2때 여러분들 해놓고 나서 이제 고3 때는 여러분들 나름 방송에 어떤 점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심화시켜가지고 정말 뭐 상향이죠. 상향으로 합격한 선배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도 참고로 그 여학생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지금 올해도 1차 합격한 여학생, 정말 소신으로 지원했는데 1차 합격했던 간호학과 학생들도 그 역량이 보였다라는 점, 그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저 보건 수준을 향상시켜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이제 좀 관심을 보였는데, 당연히 간호학과랑 의학계랑 당연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뭐 주도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특의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손 소독제를 한다라든지 청소라든지 한다라든지라는 점이 당연히 중요한 건데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에 있어서 딱 보니까 어디에 곰팡이가 많이, 왜 곰팡이에서 많이 좀 안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습한 데를 깨끗이 청소하는 거, 그게 매우 두드러졌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의료 문제를 또 강하게 어필한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25년도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초고령화 사회가 되잖아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초월하면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무엇이 있냐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제일 대두되는 게 치매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 홈쇼핑이라든지 TV 쇼핑 그런 광고 보시면 치매보험 광고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도 신문 기사에서 그때 정도가 되면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가 될 거라는 그런 뉴스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초고령화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학적인 복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점을 어필을 했는데 단지 노인 복지만 어필한 게 아니에요. 무엇도 어필한 거죠? 아, 나는 현재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잘 준비하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을 잘 어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미세먼지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주제 중에 하나죠. 자, 포화제유 모세관 법칙, 포화제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 뭐 혈류 포화제유라는 것은 이제 약물의 흡수라는 거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자,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 의학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그 점이죠. 당연히 간호학과 의학계 같은 경우는 저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점을 둘 필요도 있지만 당연히 환경에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르는 학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지질의료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질의료학? 근데 지질의료학은 많이 모르시더라고. 이번에 뭐, 이제 그 서울대 의대 그 지원한 학생들, 그때 이제 이번에 의대 지원한 학생 제가 다 물어봤어요. 혹시 지질의료학이라고 아니라고 물어봤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학생들, 의학계열 학생들도 이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한다는 말 정말 맞아요.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그게 환경적인 예방 정책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 왜? 그것을 이끌어서, 그 소재를 이끌어서 지질 의료학으로 심화시키면 우리 의학계 그럼 얼마나 보기 더 좋습니까? 지질 의료학이라는 것은 환경이 우리 인간과 동물에 미치는 그 영향과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지질 의료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각 지역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자주 나는데 그 질병이 왜 자주 일어나지? 그 환경을 조사하는 게 지질 의료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점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 한 3학년 여학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간호학과로 면접 준비하고 1차 합격하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도 그 점을 했어요. 이제 한국지리인가 세계지리인가 그 아무튼 그 과목에서 어떤 지역별로 어떤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 점을 하긴 했어. 근데 제가 그 여학생한테 정말 안타깝다. 이것을 지질 의료학으로 엮으면 정말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라고 했는데 그 여학생 하는 말은 선생님 그게 뭐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 주면은 여러분들 의학계열로서의 충분히 여러분들의 성향이라든지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이 수행평가 주제를 잡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수행평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 단원의 모든 거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러죠. 예를 들어서 3단원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돼서 보고서를 작성하라든지 그런 수행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단원의 전체 내용을 다 보려고 하는 거 그건 아니고요. 3단원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핵심 키워드를 갖고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연결성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이 키워드를 합쳐서 주제를 만드시면 좋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어에서 공전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의학 계열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 미생물이 있다라는 공전한 미생물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주제를 보고서로 쓸 수 있을까요? 자, 미생물과 공존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미생물과 공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과 공존이 필요한 이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과세특에 정말 좋은 주제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수행평가 주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노파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간호학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학생은 일단 그게 생명과학은 듣긴 듣는데 화학을 안 듣는 학생이 있어요. 그냥 단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만 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학생들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 학생들이 내신을 위해서 내신 받기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인이 의학계열이라든지 한약학과를 지원하게 했다고 하는데 무조건 학종자 100%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평가는 교과 이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서 소신 이상 합격했던 여러분의 선배님들은 당연히 화투도 들었지만 물리투까지 들었던 선배님도 있고요. 화투, 생명투 이것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단지 학종으로 지원할 때 내신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해서 학점 지원한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차라리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처리를 준비해서 교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종으로 지원한다면 이런 점 반드시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러한 다른 학과에 관련된 주제도 이렇게 방송을 제가 이제 틈틈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접이 너무 좀 이런 이제 면접 시즌 다가오다 보니까 현재 이제 이런 방송 좀 많이 못 올렸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런 방송도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필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